저희는 지금 이제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제 생계비가 끝나요. 저희는 1년 지나면 이제 생계비가 끝나는데 6년이잖아요. 아 근데 생계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 아사히 생계 문제는 2015년도 해고되고 6개월은 실업급여, 6개월은 금속노조 장투기금을 받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이 아사히 투쟁을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십시일반으로 후원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저 신기하기도 해요. 저희가 재정사업을 하고 후원주점을 하고 CMS를 하는데 저희 통장에는 많이 있어봤자 2개월, 3개월 정도 밖에 없어요. 보통 2, 3개월을 넘어서진 않아요. 그렇게만 딱 그 기금이 있어요. 희한한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마술 같아요. 딱 투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대구 검찰청 가서 투쟁을 막 집중해서 할 때는 전체가 대구 검찰청 가서 투쟁을 하니까 여기도 농성장이 있고 거기도 농성장이 있고 계속 새끼를 밖에서 먹으니까 6개월 하면서 5천만 원을 썼어요. 운영 자금을 책을 팔아서 그때 벌어나온 5천만 원을 다 써버렸어. 근데 12월 달에 연말에 현금으로만 투쟁 기금이 4천만 원 들어왔어요. 한 달에. 공지영 작가 이런 사람들이 1,000만 원씩 후원해주고 또 뭐 열사회 이런 데서 1,000만 원씩 후원해주고 또 십시일반 많은 동지들 후원해줘서 그 비어있는 돈을 또 채워주고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수 이제 수많은 동지들이 아사히 투쟁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아사히 동지들이 또 전국 수많은 투쟁 사업장 연대도 많이 하고 네. 진짜 뭐 어떻게 보면 홍길동이야. 우리 울산 우리 투쟁 사업장에서 오셨다가 점심 먹고 저희 또 가보겠습니다. 또 가가지고 항상 이게 또 연대도 많이 당겨주고 여기 가면 네. 아사히 있고 저기 가면 아사히 있고 저기 가면 아사히 있어요. 네, 우리도 네. 울산에서는 약간 이제 좀 연대 좀 많이 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다니는데 아직은 우리도 한참 밑바닥을 배워야 될 때. 그 연대 간 이유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연대를 한 거예요. 2015년부터 우리는 바로 연대를 시작했어요. 몇 개 한 게 아니고 해고되고부터 바로 전국을 다녔어요. 굉장히 목적의식적으로 다녔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업장을 도와주려고 간 게 아닌 거지. 싸우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을 도와줘야지 하고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절실해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연대를 나간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연대로 인해서 우리 동지들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거죠. 그 연대로 우리 동지들 의식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투쟁만 이겨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투쟁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 투쟁의 승리가 우리 투쟁에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우리 투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경험한 거죠. 그 투쟁이 이겨야지 우리 재판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투쟁의 승리도 단축시킬 수 있고 이게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노동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그걸 알게 된 거죠. 실제 우리 주위에 있는 투쟁이 다 패배해. 그럼 우리 투쟁도 힘을 못 써요. 밀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투쟁의 승리가 그건 우리 투쟁의 승리거든요. 힘이 나죠. 네. 저희도 울산 투쟁 사업장들 연대한 곳 중에서 많은 투쟁 사업장들이 승리해서 지금 현장에 돌아가고 복직하고 울산 공장도 많지만 청소 노동자들, 소외된 노동자들 많은데 고맙다고 김치 싸들고 오시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또 우리도 힘을 얻게 되더라. 연대는 사실은 이제 연대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얻는데 가장 큰 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 예전에는 굉장히 나밖에 모르잖아요.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내 혼자 살기도 바쁘니까 우리 공장 안에서 막 우리끼리 경쟁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연대를 통해서 계급이라는 거, 노동자끼리 노동자 계급 우리 공동체 이런 거를 깨우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우리 투쟁의 승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저 투쟁도 이겨야 되고 저들하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이게 힘이 우리라는 것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한테는 연대가 준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제 옆에서 보면 그때 아사히가 이렇게 투쟁하는 게 정규직이긴 비정규직 하나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투쟁을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걸 좀 알겠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소송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르거든요. 굉장히 많은 법적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근데 그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회사하고 싸울 때 쉽게 말해서 총알이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고 많죠.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또 그 회사에서 또 벌금 때리기 많습니다. 저 도로가에 락가치냈다고 도로 다 갈아치한다 해서 요거 천막 쳤다고 요거 뭐 좀 티 나왔다고 소송 걸어가지고 벌금 때리고. 오 마야네. 선배. 온 김에 락카치라고 하자. 그 회사가 하는 거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고 그건 이제 다 재판 중인 거죠. 그래서
직접 당장 그거는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재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싸우면서 형사 사건으로 저희가 걸린 게 굉장히 많아요. 조용하게 싸우면 형사 처벌을 안 받는데 저희가 조용하게 싸우면 안 되니까 관심을 안 가지니까 선을 넘고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20건이 넘게 형사 처벌을 받았어요. 실제 20건의 재판을 받은 거죠. 대부분이 이제 집단적으로 단체로. 그래서 우리 동지들이 검찰청에도 증거 들어가고 시장실에도 증거 들어가고 뭐 이런 투쟁들을 하면서 20건의 형사 재판을 받았는데 아사히는 단 한 건을 받은 거죠. 이때까지 그거 징역형 6개월. 근데 우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받는 거죠. 그리고 벌금을 엄청 많이 받은 거죠. 그럼 징역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징역이 실질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집행유예 받죠. 우리도. 근데 그 과정 중에 집유를 되게 받은 웃긴 거죠. 거죠. 그 기간 안에는 뭐라 하려면 걸리면 멈추게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정거 농성을 막 하잖아요. 조합원들이 다 같이 막 들어가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래서 다 유치장에 이틀씩 살고 1인당 벌금 200만 원씩. 그런 결의된 모습을 우리가 또 가자 그러면 가요? 실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기도 하고 지금도 걸려서 뭐 재판 받는 사람들도 있고. 아사히 보면 되게 처음에는 도박한 어떤 원석이라고 보면 네. 지금은 다듬어진 모습 같아요. 그게 그만큼 조합원들도 굉장히 주진 의지가 높은 사람들만 만나보고 물론 나가면 아쉽다 하지만 지금 아사히는 누가 건드려도 굉장히 단단한 일당백. 그런 조직입니다. 그 하면서 제일 심하게 했던 거 제일 지금까지 심하게 대구 검찰 아닙니까? 한 거는 그 누구도 싸우지 않는 운동판에서 누구도 싸우지 않는 검찰을 상대로 싸운 거죠. 대단해. 검사한테 욕해 보셨어요? 아니 노동부 근로감독관한테 야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욕을 해보셨어요? 가서 책상도 비었고 그 노동부 가서 이만한 거 있잖아. 그렇게 뒤집고. 하면서 기소 얼마나 다 하여튼 막 노동부 일을 못하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제일 큰 거는 검사한테 야 검사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검사가 도망갔어. 근데 검사가 도망가는 줄 몰랐어. 우린 도망갈 줄을 몰란 거지.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한 건데 검사가 도망을 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간 거예요. 설하고 막 따라가고.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검사가 도망을 가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고 그 투쟁이 가장 리얼하고 우리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찔했죠. 뭐 이런 우리 옆에서 뭐 우리도 아찔했다니까. 근데 무슨 생각으로 검사한테 그렇게 욕을 하신 거예요? 노동부가 불법 파견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불법 파견이다라고 하고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기소를 했단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어. 그 노동부가 전문 기관이잖아요. 전문 기관이 조사를 해서 자료도 5,900페이지를 만들어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사가 4개월 만에 불기소를 한 거죠. 근데 불기소 이유서를 썼는데 이 불기소 이유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요약하면 적절했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사히가 불법을 했는데 나쁜 짓은 했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막 한마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잖아요. 봐주기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니까 가서 그냥 막 뭐라 한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네. 그 당시에는. 그렇죠. 맞아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상황이 가까운 직면에 있다고 보는 게 불법 파견 이제 시정명령 내렸고 검사 뭐 지라든지 뭐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시간이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뭘 하기도 또 애매한 게 또 뭐 어떻게 보면 아사히 진행 과정보다는 저희는 좀 속도가 빠르니까 뭐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거기 가가지고 뜬금없이 검찰청 가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뭐 의심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또 그러면서 또 시간을 가고 그렇죠. 환경적으로 약간 네. 다른 부분이 있죠. 아사히는 소성리. 소성리를 매주 가요. 예. 매주 가세요. 매주 어디를? 가는데 소성리 예. 사드 소성리. 투쟁. 사드 배치 아. 매일 다치고 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전날 그냥, 이게 멀쩡했는 놈이 그 다음날 가면 기부술 한다든지 뭐 어디 뭐 걸키가지고 네. 경찰들이 4명씩 붙어. 그래갖고 팔다리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매주 가시고 있는데 내일도 가신다면서요? 내일은 무슨 날인가 하면 아니, 소성리에 미안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예, 그래요. 소성리에 사드를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에 배치를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또 추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 추가 배치한 지 4년째 되는 날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추가 배치했는데 지금 임시 배치다라고 해놓고 4년째 놔두는 날인 거죠. 그래서 내일 소성리에서 집회를 하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고철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